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청와대의 아킬레스건 이광철을 드디어 잡았다. 지난 4월 12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크게 주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혜찬 TV를 통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청와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마다 모두 다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광철을 잡아내야만 청와대의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목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다 다를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의 알력 다툼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신현수 수석을 제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약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게 됐죠. 제가 미리부터 잘 알아봤다고 자랑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규원 검사를 해외 유학 갈 수 있게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님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잘한 사람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공직자들 칭찬해주는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은 7월 1일을 마지막으로 대구로 자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좌천되는 마지막 날 이광철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꿋꿋이 해낸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아쉬운 기소이긴 합니다. 사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민정비서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아주 굵직하게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울산으로 2명의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 반원을 파견시킨 그러한 실무를 담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2명의 특감 반원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비서관이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얼마나 큰 의혹이, 진실이 숨어 있기에 특감 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사건에서 이광철 비서관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아주 강도 높은 엄정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김학의 전 불법 출금 사건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해서 자백받는 그런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미란다 원칙 아시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아주 파렴치한 흉악 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김학의 전 차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김학의 전 차관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김학의 전 차관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당한 절차에 걸맞게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면서 그 절차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 절차 무시가 통용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잘못한 나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청와대 눈밖에 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절차를 막 어겨가면서 잡아놓고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중국과도 같은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이규원 검사를 빼준 겁니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이고 한때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 내 친구가 행정관이고 비서관이면 수사 안 받고 룰루랄라 해외 유학 떠날 수 있고 청와대에 아는 사람 없고 인맥 없으면 수사 받고 기소돼야 되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인 그런 세상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그런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인 것인가요? 자기 친구 빼내준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마지막 날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전부 연루가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광철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했는지 방만하게 행사했는지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기소가 되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석은 기소가 되는데 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또는 정무적인 부분에서 관련되었다고 의혹을 받는 임종석과 이광철은 빠져나가게 된 것일까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하게 SOS 사인을 남겨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죠. 보통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짜 청와대 안으로 막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청와대에서 밖으로 반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독 청와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언론과 여론이 또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사도 검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여러 가지 관련 사건들을 수사했던 당사자 중에서 특히나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했던 박찬호 부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또 자천성 발령이 나게 되었고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를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좌천을 그때부터 당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수사 당사자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검찰 인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을 했죠. 그 당시 수사 대상이 바로 최강욱 의원과 이광철 비서관입니다. 당시에는 최강욱 의원도 청와대에 있었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소가 되어서 실형 선고를 1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광철 비서관도 뒤늦게 기소가 되었고요. 따지고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범죄자 잡아야 되는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광철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신현수 수석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끝까지 추미애 사단을 살려놓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수완박의 의지를 보여줬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수사해야 하는 검사들 인사를 주무르는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법 집행 앞에, 법 적용 앞에 누구든 예외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광철 민정비서관만 해도 본인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정말 수사팀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놓고 2020년 1월 박찬호 부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는 인사를 거듭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결국 그 핵심 책임은 이광철 비서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적용이 모두에게 떳떳해야 한다는, 원칙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상식 앞에서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나는 떳떳하다,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를 무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누구도 예외 없는 법 집행, 법 적용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의 측근 참모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법 적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이 법 적용을 억누르는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오늘의 팩트, 드디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 이광철 비서관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한 가지 사건으로 기소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연루성을 낱낱이 밝혀내는 동시에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반드시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무능한 야당이 지금 4.7 재보궐 승리에 취해서 이 같은 수사 재조사를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는 것,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결정적으로 청와대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를 꽉 틀어막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면 문재인은 떳떳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